마세라티 기블리 모델 승차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기블리 모데나 트림에 적용되어 있는 서스펜션 구조, 전류는 WC1, 후륜은 멀티링크 구조의 서스펜션 구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서스펜션 세팅은 전체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옵션 트림으로 보면 스카이훅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댐핑 컨트롤 시스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각 휠 그리고 차체의 움직임을 센서를 통해서 감지를 해서 도로 상황 그리고 주행 스타일에 맞게 댐핑을 조절하는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 르반테 모델에서도 살짝 경험을 했지만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에요. 드라이빙이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 기블리 거기다가 V6 3.0L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스타일의 이 퍼포먼스를 좀 느끼게 해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우선 드라이브 모드는 아이스로 변경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댐핑 컨트롤까지 활성화한 상태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아이스 모드로 바꾸니까 배기음이 줄어드는군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게 배기음이 실내에서 듣기에는 되게 작게 들려서 배기음이 좀 작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밖에서 들으시면 상당히 크게 들립니다. 어우. 우선 전체적인 승차감 상당히 탄탄한 승차감 느낌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조금 마세라티 차량들, 제가 지난번 르반테 모델도 시승을 해서 좀 느껴봤지만 물론 르반테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현재 기블리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탄탄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 보통은 정말 이 약간은 불편하게 승차감을 좀 만들어주는 스타일의 차량들을 제가 좀 많이 시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탄탄한 승차감입니다 라고 하면 충격도 좀 많이 올라오고 이런 스타일이 좀 줄을 잃었었는데, 이 마세라티 같은 경우는 특유의 이 마무리가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 세련되게 좀 뽑아놓은 느낌이 나요. 무슨 얘기냐면 방적을 타고 넘어가서 내려갔을 때 보통 탄탄한 스타일이다 하면 탁 걸리면서 내려가는 스타일이라는데, 이 탁 걸리는 순간에 살짝은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될까요? 약간 쫀득한 느낌을 만들어주는 그런 스타일로 돼요. 그러니까 뭔가 탄탄한데 라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생각보다 내려갔을 때 그 쫀득한 부분 때문에 승차감이 좀 더 고급지게 느껴져요. 이게 제가 마세라티 이 기블리 어제 차량 픽업해서 오면서 제가 주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첫 번째 이 승차감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표현하기가 참 애매하네요. 쫀득한 느낌이다. 이게 딱 걸리는 게 아니고 살짝은 이렇게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나요. 근데 이 잡아주는 느낌이 상당히 짧게 느껴져요. 그 부분 때문에 탄탄합니다 라고 했을 때 불편하거나 불쾌하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이 부드러운 느낌을 좀 살려주는 그런 스타일로 승차감을 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게 일단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승객을 태워서 스포츠 모드나 이렇게 놨을 때 사실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옆에 탑승을 하면.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마세라티 브랜드 탄탄하게 조여져는 있지만 일정 부분 승차감을 좀 확보를 해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세팅 자체에서는 만족감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서스펜션 세팅을 정말 잘했어요. 탄탄하지만 그 속에 부드러움을 약간 느끼게끔 만들게 해놔서 세련된 느낌이 좀 들어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내려갈 때 살짝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이 나요. 참, 이게 지난번 르반테에서도 에어 서스펜션을 이렇게 잡아놨었거든요. 스카이훅 서스펜션이 상당히 좋은 이 구성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스포츠 댐핑 활성화하고 변속기 좌측으로 밀어서 패들 시프트로 매뉴얼 모드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이야, 그래서 브레이크 밟고 어우
이게 역시 엔진 배기량이 이제 좀 받쳐주니까 달렸을 때 느낌이 정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델 후륜구동 타입이기 때문에 이 코너를 들어갔을 때 정말 상당히 날카롭게 치고 들어가는 맛이 있고요. 지난번 르반떼 GT랑 다른 부분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무겁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일단 지난번 르반떼는 뭐 아이스나 스포츠 모드 이렇게 변경을 하거나 활성화를 해도 스티어링 휠이 상당히 민감하게 좀 받아줬었거든요. 조금은 가볍고 민감하게. 근데 이 기블리 같은 경우는 아이스 모드 놓은 상태에서도 스티어링 휠 조향이 살짝은 무겁게 무게감이 느껴지게 일단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포츠 모드로 놨을 때도 이 무거운 스티어링 휠 세팅 자체가 끝까지 좀 연장이 되는 스타일이라서 주행을 시작해서 이제 급격한 코너링에 들어가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 스티어링을 조향할 수 있는 구성을 좀 제공을 해줬어요. 그게 일단 지난번 시승했던 르반떼 GT 모델이랑 가장 큰 차이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스티어링이 좀 더 무거우니까 오히려 운전자가 좀 더 안정감을 느끼면서 조형을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좀 전에 아이스 모드로 놨을 때 승차감을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탄탄하지만 살짝은 부드럽게 잡아주는 이 끝에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스포츠 모드에다가 댐핑 컨트롤까지 활성화를 해 놓으면 그 끝에 느껴졌었던 그 쫀쫀한 느낌이 없어집니다. 그냥 완벽하게 탄탄한 스타일로 변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스펜션 스트로크를 정말 짧게 잡아주려고 하는 게 이게 느껴져요. 그만큼 이 주행 모드별로의 세팅값 변화는 차이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게 스포츠 드라이빙 성향으로 보면 상당히 재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죠. 지난번 이 르반떼가 아무래도 2000cc 가솔린 엔진이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배기음만 좀 커지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V6만 돼도 배기음이 좋군요. 제가 V8에 대한 약간의 그 열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V6 엔진이 적용된 이 모데나 트림도 엔진 그리고 배기음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주행을 좀 오래 하면서 느낀 건데 실내에서 들었을 때보다 밖에서 들었을 때의 배기음이 좀 더 커요. 그게 일단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달렸을 때 재밌어요. 이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기블리 트림은 트로페어 모델을 사시면 상당히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딱 보니까 스타일이 그러네요. 와,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 아무래도 지난번 르반떼 모델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행 성능 부분에서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죠. 그 크나큰 준대형급 SUV 모델을 그렇게 코너를 급격하게 이어진 코너를 정말 스포티한 맛으로 달릴 수 있게끔 세팅해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이었는데 현재 이 기블리 세단 베이스로 이제 제작이 되니까 아무래도 전고도 낮고 좀 더 이제 공차중용 부분도 낮고 여기에다가 V6 엔진까지 적용이 돼 있어서 저거 르반떼인데 르반떼도 좋습니다. 제가 시승을 해봤는데 근데 기블리 모델이 이 드라이빙 퍼포먼스 쪽에는 좀 더 낫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단 이거는 나중에 트림이 지금 시승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기블리의 2.0L 가솔린 엔진이 돼 있다고 한다면 좀 그 느낌이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마세라티는 이 배기량이 좀 이렇게 올라가야 달렸을 때의 이 재미 이런 피드백이 확실하게 좀 들어온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재밌는데? 이게 여기 방지턱이 있는데 지금 스포츠의 댐핑 컨트롤까지 활성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 후륜 쪽 내려갔을 때 승차감 모드로 했을 때 그 쫀쫀함이 사라졌어요. 그만큼 탄탄하게 서스펜션 세팅이 변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핸들이 엄청 무겁게 세팅이 돼요. 그리고
사실상 지난번 르반테 모델도 이 스포츠 드라이빙 쪽에서 만족감을 좀 많이 줬었거든요. 근데 현재 기블리 모델 같은 경우가 좀 더 이렇게 코너에서 좀 더 고출력 그리고 속도를 좀 더 높은 영역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현재 이 기블리가 스포츠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르반테가 사계절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뭐 그래도 성능적으로는 그래도 좀 잘 확보를 해줬지만 뭐 제동이랑 제로백 성능에서 조금은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오늘 좀 해소가 됐어요. 타이어 그립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게 느껴집니다. 이 정도면은 와인딩 코스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속도 영역이 제가 지금까지 많은 차량들 저 구간에서 시승을 했지만 이렇게 재미있게 그리고 약간의 이 스릴을 가지면서 이렇게 고속 영역으로 이렇게 밀어붙인 차가 흔하지 않거든요. 거의 없었죠.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저 후륜 쪽에 고프로가 떨어져 있었네요. 얼마나 세게 달렸으면. 어쨌든 이 전반적으로 뭐 수많은 경쟁차종들을 제가 초반에 언급을 했지만 이 주행 퍼포먼스 그리고 이 드라이빙 감성 쪽에서는 기블리 모델을 따라갈 모델은 제 생각에는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수많은 차량들을 시승을 해봤지만 이게 소리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여기서 브레이크를 한번 볼까요? 코너 돌고 여기서 브레이크. 왠지 오늘 평범한 실험실. 지난번 르반테에서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악천후 속에서 테스트한 그 결과 상당히 아쉬웠었는데 오늘은 조금 기대가 되네요. 브레이크가 상당히 잘 듣는군요. 브레이크 이렇게 제가 급제동을 하면 뭐 제가 시승한 모든 차량이 그랬던 건 아닌데 브레이크 밟았을 때 불안해지는 차들이 몇몇 있었거든요. 특히나 속도가 높은 상태에서. 특히 이 시승차 같은 경우는 코너에서 급브레이크를 들어가도 좌우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제도 오늘 이 기상 상황이 좀 안 좋아질 거를 예상해서 어제도 어떻게 보면 촬영을 일부 조금 진행을 하면서 주행 성능 테스트를 해봤는데 차가 무엇보다도 주행을 하거나 제동이 들어갔을 때 상당히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가속을 해주는 느낌이 납니다. 르반테 모델도 그렇지만 기블리 모델도 좀 더 확실하게 좀 대응을 해주는 느낌이 나요. 사실상 지난번 르반테가 이게 비 오는 날 제가 촬영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제동했을 때 어쩔 수 없죠. 뭐 노면에 아무래도 상당히 많은 이제 빗물이 고여 있는 상황에서 주행을 했는 상태에서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 드라이빙을 해주는 느낌이 났었는데 오늘 이 기블리 모델은 이 전반적으로 날씨도 온도도 노면 온도도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는 상태에다가 타이어도 어느 정도 대공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출력까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전반적으로 달리기 하는 게 상당히 재밌네요. 나랑 이게 또 잘 맞는 것 같은데 르반테를 취소를 하고 얘를 그러면 싫어할래나? 머세브로가 당황하겠지? 뭐 바꿀 수도 있는 거지. 어쨌든 코너가 또 두개 상당히 재밌습니다. 마세라티 기블리 모델 모데나 트림입니다. 가속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고요. 댐핑 컨트롤까지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변속기는 좌측으로 밀어서 패들 시프트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플럭스
와, 이 고속주행 안정감 상당히 좋은 수준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속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이 상태에서 코너링 들어가도 전혀 불안한 게 없어요. 거기에다가 좀 전에 이 핸들링, 스티어링 휠 자체가 상당히 무겁게 좀 세팅을 해서 받아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운전자가 고속으로 밀어붙여도 이 주행 안정감이 상당히 좀 높게 느껴질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기 터널 구간, 이게 바늘이 되게 30단위로 되어 있어서 참 그러면 30단인데 저기가 10단이군요. 그렇게 되면 터널 끝났을 때 속도, 저희가 기준으로 삼은 속도보다 약 20km가 더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 터널 구간 사실상 그렇죠, 차량급이랑 그리고 파워트레인 수치 이게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난번 시승했던 르반떼 GT 그 차량도 330마력을 내는 모델이었거든요. 저 터널 구간 속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비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오호, 이렇게. 이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당연히 기블리 모델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V6 엔진에다가 그렇죠, 낮은 공차 중량 그리고 차체 전고도 낮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속 성능에서는 기블리 모델이 앞선 게 나왔을 것 같은데,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르반떼 모델 GT 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2.0L 가솔린에다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모델이에요. 그런 것만 감안해서 보면 르반떼 GT 트림도 이 가속 성능 부분에서도 상당히 대응이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마세라티는 나중에 시승할 때도 이제 이 세팅으로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난번 르반떼 같은 경우는 제가 2단에서 3단 요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3단부터 스타트를 끊었는데 오늘은 2단에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2단에서 60km를 유지를 하니까 4000rpm에서 이제 그 전후로 이제 세팅이 돼서 그 상태부터 이제 밀어붙였거든요. 이게 코너링 테스트 했을 때 제가 가속 페달을 급전개를 하면 3000rpm 이상부터 이 힘을 받아서 나가는 느낌이 납니다 라고 제가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서 2단에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그러니까 좀 더 부드럽게 속도를 계속 끝까지 밀어주는 느낌이 좀 나네요. 요거는 달리실 때 패들 시프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웬만하면 RPM을 3000 이상 거의 4000 가까이 수준으로 유지를 하시고, 제가 변속은 6000rpm 기점에서 변속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속도를 좀 밀어붙이시면 이 달렸을 때 이 전반적인 느낌은 상당히 좋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좋아요. 일단 이 초반부터 가속 페달 급전개해서 차가 이렇게 쭉 밀어나갔을 때의 느낌이 상당히 재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너 들어갔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 차체를 좀 잡아주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스티어링 휠 자체도 이 일반적인 세팅 자체가 탄탄하게 지금 조여주는 스타일이에요. 상당히 무겁게. 운전자가 상당히 좀 안정적인 느낌을 받으면서 주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네요, 달리기가.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코너링 가속 성능 테스트 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기블리 모델을 이렇게 달리기 퍼포먼스 쪽으로 정말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고 하시면 트래페어 모델 상당히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V8 엔진까지 여기다 적용해 주면 드라이빙 감성과 이 가속 성능 부분에서 상당 부분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정말 재미있는 이 차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재밌네요. 오랜만에 정말 재미있는 시승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마세라티 브랜드 매력 있어요. 오늘 외관씬 장소도 탄도 캠핑장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장마가 좀 시작되는 날씨였기 때문에 비가 계속 내렸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르반떼 GT 모델도 비 오는 날 좀 시승을 해서 차량이 전체적으로 이쁘게 좀 안 나온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는데, 오늘은 그래도 햇볕이 쨍쨍하게 비치는 날이라 차가 상당히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대신 제가 쓰러질 것 같지만요. 어쨌든 오늘 시승차 기블리 모델입니다. 현재 모델 시승차 같은 경우는 트림으로 보면 모데나 트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전면 헤드라이트 구성을 보시면 LED 어댑티브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구성은 기본 사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림으로 보면 요거보다 이제 한 단계 낮은 트림, 이제 GT 트림으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T 트림 그리고 현재 시승차 모데나 트림과의 차이점, 익스테리어 부분에서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디자인에서 피아노 블랙 인서트 그리고 스포츠 그릴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스포츠 패키지 익스테리어 같은 경우는 이 전면 그릴을 시작으로 하단 범퍼 라인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GT 트림이랑 다른 건 이 전체적으로 피아노 블랙 색상의 디자인 구성이 적용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세라티 브랜드의 가장 큰 특징, 역시나 세로로 떨어지는 그릴 디자인에 이 선집창 로고까지 적용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마세라티 차량들의 아이덴티티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시승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블랙 앤 화이트 혹은 레드 앤 블랙 이런 색상으로 색깔 맞춤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현재의 모델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릴과 그 범퍼 하단에 블랙 라인이 좀 적절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마세라티 이 고급 브랜드 이미지와 함께 조금 더 이 멋스러움이 느껴지는 디자인 구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세라티 기블리 모델 측면 디자인입니다. 우선 보이는 휠 타이어 전륜 245mm, 후륜 285mm의 20인치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휠 디자인 같은 경우는 20인치 캐시오 디자인 휠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보다 이제 아래 등급인 GT 트림 같은 경우는 기본 사양으로 19인치 휠이 적용된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휠 안쪽에 보시면 레드 색상의 이 캘리퍼 디자인이 적용된 구성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측면 라인에서 어떻게 보면 마세라티 브랜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일단 첫 번째로 이 전면 휀다 쪽에 보이시는 트림 배지가 눈에 좀 띄실 것 같습니다. 현재 시승차 같은 경우가 모데나 트림이기 때문에 좀 전에 전면 쪽에서도 언급했던 블랙 색상의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이 측면 라인에도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 트림 배지가 블랙 색상으로 적용된 배지가 적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C필러 라인에도 이 마세라티 로고 브랜드 배지가 이제 블랙으로 처리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휀다 쪽에 보이시는 저 에어벤트는 실제로 뚫려 있습니다. 디자인 아니에요. 그러면 독일 3사 차량들과 사이즈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모델 기블리를 놓고 기본 사이즈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이즈는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전폭 부분에서 상당히 넓게 디자인이 적용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량
특히 이 세단 모델 같은 경우는 전폭을 좀 유심 있게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폭이 상대적으로 좀 좁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약간 이 빈약해 보이는 느낌을 제가 좀 가져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퍼져 있는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현재 기블리 모델은 그런 부분으로 보면 상당히 디자인적으로 좀 잘 돼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요거는 이제 개인 취향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측면 도어 같은 경우는 뭐 마세라티 브랜드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죠. 전체적으로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전면, 좀 더 후면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블랙 색상의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윈도우 몰딩도 블랙 색상으로 조금 죽여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사이드 미러, 일단 전체적인 크기에는 뭐 지금 영상에서도 보이겠지만 적당한 사이즈를 제공을 해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운전을 하면 이 화각 부분에서도 상당히 넓게 좀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무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끝쪽에 사각지대 경고장치까지 활발하게 작동을 해줍니다. 마세라티 기블리 모델 2열 공간입니다. 우선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는 제 운전석 시트 포지션에 맞춰서 지금 세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똑바로 앉으면 무릎 공간은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머리는, 이 머리 공간은 주먹은 안 들어가지만 손날이 들어가는 공간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준대형급 스포츠 세단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 정도 공간이면 그래도 무난한 수준의 거주성을 확보를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트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 르반테 GT 모델이 2열 시트가 그래도 약간의 푹신한 느낌을 좀 많이 줬었거든요. 근데 현재 이 기블리 모델 같은 경우는 시트 느낌으로 보면 그래도 살짝은 탄탄한 느낌을 좀 만들어주는 구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GT 모델과 마찬가지로 2열 헤드레스트가 상당히 두툼하게 좀 디자인이 되어 있는 구성이라 2열 시트에서도 이 1열 시트에서 앉았을 때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이 2열 시트까지 그대로 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옵션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모델 트림, 모데나 등급 트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만 카돈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2열 시트 이쪽 도어 트림에도 스피커 구성이 한 2개 정도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센터 터널 후면 쪽 디자인을 보시면 현재 시승차 같은 경우는 모데나의 기본 트림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는 모델이기 때문에 1열 쪽에서는 투전 에어컨만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후면 쪽에는 에어벤트만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어벤트 하단에 이제 버튼 4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좌우측 버튼은 2열 열선 시트 구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버튼은 이 후면 션쉐이드를 오픈하거나 닫을 수 있는 이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옵션이 빠져 있기는 하지만 이런 구성까지 열선 시트 구성까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난한 이 옵션 구성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센터 콘솔, 이 센터 암레스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 르반테 GT 모델보다는 폭이 조금은 적게 빠진 느낌은 있어요. 아무래도 이 차량 등급에 따라서 이 암레스트 이쪽 센터 터널 라인의 크기가 좀 좌우를 해서 지금 현재 암레스트 사이즈가 나온 것 같은데, 팔을 얹었을 때 그래도 좌우측의 승객이 이 암레스트를 사용했을 때는 뭐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무난한 스타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콘솔이 들어가 있는데, 이 콘솔 안쪽에는 12V 파워 아웃렛, 그리고 USB는 타입 A 포트로 포트 하나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그동안 제가 많은 차량을 시승했지만 이 콘솔 암레스트 쪽에 이런 그렇죠, USB 포트랑 12V 파워 아웃렛 구성은 사실상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컵홀더는 지금 앞쪽으로 빠져 있는데 지난번 르반테 GT 모델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아까 좀 전에 폭 부분은 르반테 GT 모델이 좀 더 넓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의외로 기블리 모델은 앞쪽으로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컵을 사용해도 이렇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난번 시승했던 르반테 GT 모델이랑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구성 디자인은 그렇네요. 르반테 GT랑 똑같습니다. 상단에는 별도의 커버가 없고 그냥 컵홀더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적용이 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세라티 기블리 모델 후면 디자인입니다. 우선 램프의 구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LED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메랑 디자인, 지난번 이 르반테 GT 모델과 이제 동일한 디자인 구성인데요. 과거 주지아로
트레페오가 디자인한 과거 마세라티 모델에서 영감을 얻어서 디자인 구성이 적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후면 디자인에서 지금까지 시승했던 차량들과의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측면 라인에서도 확인하시겠지만 이 가운데 부분이 상당히 두툼하게 좀 빠져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 디자인만 보면 이건 언뜻 보는 겁니다. 언뜻 보면 약간 롤스로이스 느낌도 나요. 여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에 좀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세라티 모델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디자인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역시나 하단 배기구 라인입니다. 좌우측 듀얼로 해서 커드 배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GT 트림이었던 르반떼 모델, 사실상 4기통 2000cc 엔진이 적용된 모델인데 그 모델도 뭐 그래도 무난한 수준의 배기 사운드를 좀 줬었는데, 확실히 이 모데나 트림에 적용된 V6 엔진, 이 엔진을 바탕으로 나오는 후면 배기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개인적으로 트레페오 V8이 적용된 엔진음은 어떤 배기 시스템이 적용될지 상당히 궁금해졌어요, 오늘 시승을 하면서. 그리고 트렁크는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킥모션까지 제공을 해주고요. 참고로 이 킥모션은 키를 소지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트렁크 용량은 500리터를 제공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조수석 라인 쪽에 12V 파워 아울렛까지 적용되어 있는 구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세라티 2022년형 기블리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종합평가를 하자면 사실상 오늘 영상의 대부분이 담겼기 때문에 특별한 코멘트보다는, 제가 마세브로 우리 브로 만났을 때 브로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제가 항상 이 전시장 촬영이나 어떤 촬영을 시작하면 이 차량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구매를 하시나요? 라고 항상 이 전시장에 물어보거든요. 연령대, 그리고 좋아하는 구성, 모델,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보통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때 마세브로가 저한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 마세라티의 이런 감성을 아시는 분들은 구매를 거의 많이 대부분이 하십니다. 그리고 마세라티를 한번 타보셔서 이런 쪽에 조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마세라티를 꼭 다시 구매하시는 경향이 높아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 르반떼부터 시작해서 오늘 기블리 두 번째 모델인데, 앞으로 이제 마세라티 각 트림별로도 계속 시승을 할 겁니다. 근데 기블리까지 시승을 하고 지금 판단하기는 좀 이르지만, 그래도 이 마세라티 브랜드 차량들의 느낌이 이 드라이빙 감성, 그리고 전반적인 이 고급스러운 느낌, 이런 부분에 조금 느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충분히 만족감이 높은 차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직전에 시승했던 르반떼 모델도 그렇고 오늘 시승한 기블리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런 급들, 요런 가격대의 경쟁 차량들 많거든요. 그리고 거의 수입차 시장에서 이제 독일 3사의 차량들의 판매가 좀 높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상 마세라티라고 하면은 이제 비싸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게 느껴지실 분들도 있는데, 저도 이제 시승하면서 마세라티 차량들 가격 보고 옵션이라 이런 거 봤을 때 사실상 이런 급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선택권에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 사양으로도 충분히 이 마세라티 브랜드의 감성과 이런 느낌들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어떤 차량이든지 구매를 마세라티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꼭 시승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마세라티 일산 전시장 프릭사 모터스에 가시면 대부분의 차량, 그리고 대부분 트림별로 시승차를 다 구비를 해놓고 있거든요. MC20은 제외입니다. MC20 볼 수는 있어요, 시승은 못해도. 하여튼 그렇게 다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브로한테 연락을 해서 꼭 시승을 해보시고 이런 드라이빙 감성, 그리고 인테리어 구성을 한번 느껴보시면 상당한 매력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드라이빙 성향 쪽으로 보면 약간 그래도 스포티한 드라이빙, 그리고 배기음도 좀 드리고, 정말 이 코너링,
이런 퍼포먼스 이런 쪽을 좀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그 속에서 이제 가끔씩 가족들도 태우고 이런 분들이 마세라티 쪽을 좀 한번 보시면 충분히 매력이 있는 모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마세라티 기블리 모델을 시승을 하면서 전반적인 이 브랜드에서 주는 이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고 가는 시승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드라이빙 재미는 상당히 있습니다. I know that you think it's so important to convince everyone else that you're not boring, but it's making me feel like my skin is crawling. I keep pouring out my empathy to someone I don't even see eye to eye with. I don't mind if you don't have it all together. Yeah, I get it, we're all human, but I give you an inch and you take miles. It's tragic, ruining my sanity with tales of animosity.